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김해까지 내려와서 볼보 EX30, 이 볼보의 굉장히 작은 전기 SUV죠. 근데 이 차가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유심히 눈여겨볼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는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딱히 없어요. 뭐 독일차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뭐 어떤 나라의 어떤 브랜드 차와 비교해도 아직 이 세그먼트가 크게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볼보가 개척을 했다.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66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LFP 배터리 아니고 NCM 배터리예요.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51km로 복합 인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산업부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는 400km가 넘었거든요. 환경부에서 이제 복합 인증을 받을 때는 351k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과 부산, 오늘 이제 행사를 부산 쪽에서 하잖아요. 차가 내려올 때 거의 한 번에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빡빡해서 그렇지 350km로 인증을 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겨울이고 영하 막 11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배터리 용량에 효율이 굉장히 잘 뽑힌 것 같긴 해요. 자, 성능 얘기를 먼저 하면 270마력입니다. 볼보치고 270마력이라는 숫자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최대 토크도 엄청나게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승하는 동안에는 답답함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더불어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코너링이 볼보 같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볼보의 내연기관 자동차도 전륜구동 기반이 있지만 전륜구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은 드라이빙 할 때, 특히나 코너링 할 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코너를 돌 때, 방향 전환을 할 때는 그동안 볼보에서 잘 느끼기 어려웠던 산뜻함이 있습니다. 보통 앞바퀴가 조향도 하고 이제 힘도 보내게 될 때는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져요. 좀 답답해집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핸들을 돌릴 때 너무나 산뜻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이 높아지면 좋은 건데 중요한 건 그 높아진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경차에 27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는 것과 EX30에 27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는 건 좀 다르겠죠. 받쳐줄 수 있는 한계, 차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성능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SEA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도 하고 확장성이 상당히 좋아서 EX30부터 EX90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뭐 폴스타의 고성능 모델들, 지리자동차의 링크앤코, 지커,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 고성능을 발휘하는 로터스까지도 SEA 플랫폼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서스펜션 튜닝 이런 부분도 성능에 알맞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듀얼 모터 제로백 3.5초짜리 자동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도 고성능을 염두한 세팅들이 어느 정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0마력 정도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받아줄 뿐더러 작은 전기차들, 특히나 SUV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통통 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요철을 지날 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 소형차처럼 통통 튀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굉장히 안락해져요. 승차감도 부드럽고 조용하고 의외로 외부의 소음들이 잘 들어오질 않거든요. 오늘이 바람도 심하고 시승하기 좋은 날씨는 아닌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거든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조차도 거의 대부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처음 소형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상당히 어설펐거든요. BMW, 벤츠도 굉장히 어설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소형차를 만들던 폭스바겐 골프를 뛰어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어떻게 소형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감을 잡기 시작하면서 잘 만들기 시작했는데, 볼보는 애초부터 소형차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 EX30 이전에 내연기관에서 XC40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XC40도 작은 차체를 가졌지만, 그리고 저렴한 자동차지만 승차감이나 안락함에 있어서는 결코 소형차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볼보의 느낌이지 소형차스럽지는 않았습니다. EX30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볼보가 그동안은 성능을 앞세우진 않았는데, 물론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주력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됐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볼보를 시승하면서 진짜 진또배기 폴스타까지 시승하면서 가장 볼보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바로 변속기였거든요. 아이신을 쓰든 뭘 쓰든 변속기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엔진 출력이 높아도 차가 부드럽고 엔진 출력이 낮아도 느긋느긋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한 맛들이 좀 떨어졌었는데 전기차 변속기 아예 없어. 그런 변속기가 아예 없고 그냥 쌩쌩 잘 도는 전기 모터가 딱 그냥 바퀴를 쌩쌩 돌려버리니까 답답했던 그 볼보의 그 주행 감각들, 이런 것들 사라졌다. 그리고 후륜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셰시가 스포티하게 잘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렁했으면 이 270마력 그리고 전고가 높은 자동차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매우 절묘하게 탄력적으로 세팅을 잘 잡아놨습니다. 자, 볼보의 실내 디자인은 원래부터 간결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가장 선도했던 것도 볼보고,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유행시킨 것도 볼보예요. 근데 전기차로 넘어올 때 파격적으로 모든 물리적인 버튼을 없애고 스크린만 놓는 회사도 있었고,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버튼을 없애는 회사가 있었는데, 볼보의 변신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디자인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좀 미래적인 느낌을 조금씩 섞어내고 있어요. 자, 외부 버튼은 거의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많은 버튼이 추가가 됐고, 창문을 여는 것 정도? 그 정도가 외부 버튼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조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제 초등학생 조카도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야, 이것 좀 뭐 좀 해줄래? 하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이 앱들도 잘 정렬이 돼 있고, 자동차 관련된 세팅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세로다 보니까 구역을 나눠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기도 쉬워요. 이 윗부분, 시선이 가장 앞을 향하는 부분은 속도계, 그리고 당장 필요한 도로의 정보들,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자주 쓸 수 있는 버튼들을 내가 위젯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버튼들, 음량 조절, 이런 부분들은 또 밑에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적인 물리 버튼이 없을 뿐이지 사실 아날로그 사용자들도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뭔가 친절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어르신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어는 칼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P 버튼을 누르는 거고 위아래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가장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으로 속도 조절, 거리 조절, 앞차와의 거리 조절, 차선 인식,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구나. 나름 디테일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이게 디테일해. 빠르고 편리합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시험번을 뽑아가십시오.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인 거 들켰네. 스티어링 휠이 독특하게 바뀌었거든요. 이 보수적인 볼보치고는 진짜 큰 시도이자 변화입니다. 사각형이에요. 느낌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쥐는 느낌이 좋고, 이렇게 엄지를 받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볼보가 EX30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뭔가 굉장히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잘 녹아들었습니다. 사실 이 차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트 조절을 만약에 요거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살짝 약간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오래 사용했던 것, 그리고 마치 모든 자동차 회사가 협정이라도 맺은 듯이 거의 동일하게 엉덩이 받침 조절하는 거, 등받이 조절하는 거 따로따로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방식의 조절 버튼을 움직여서 시트를 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볼보는 그냥 네모난 거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네모난 거를 앞뒤로 위아래로 조절하고, 이렇게 돌리면 또 이제 등받이가 이렇게 되고,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앞쪽 따로 조절하고, 요추 조절할 수 있고, 기본 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미니멀리즘이거든요. 기존의 시트 조절하는 것들, 시트를 많이 조절하려면 조절할수록 수많은 버튼들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머리 쪽 하나, 뭐 등 쪽 하나, 등에서도 아래쪽 하나. 그럼 여기만 버튼이 막 4-5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적으로도 좋은 거고, 자동차를 만들 때 생산 시간도 단축되고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살짝 혼자 운전하면서 물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옆을 볼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이 앞쪽에 이제 센서가 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서 지금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 쿠페 자동차들이 주로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쿠페, 그러니까 2인승이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이 차는 저희 PD가 뒤에 앉아 있긴 하지만 앞좌석에 2명만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차입니다. 쿠페라고 생각하시는 게 실망을 덜 하게 됩니다. 일단 작아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자체가 작은 차예요. 전장이 많이 짧습니다. 휠베이스는 그나마 조금 비등비등한데 전장이 많이 짧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가격은 한 1,300만 원 정도 싸거든요. 감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전의 쿠페 모델들, 슈퍼카,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미니, 뭐 이런 차들은 주로 창문 여는 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은연중에 볼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쿠페처럼 이용해, 2인승처럼 이용해라고 뭔가 약간 이스터 에그 심어 놓듯이. 볼보 EX30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말해줘. 볼보 EX30의 장점 3가지는 1. 콤팩트한 사이즈로 도심 주행에 적합하고 주차가 편리해요. 2. 전기차로서 친환경적이며 유지비가 낮습니다. 3. 볼보 특유의 안전습성과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신뢰성이 높아요. 단점 3가지는 1.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인해 실내 공간이 좁을 수 있어요. 2. 주행거리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 짧을 수 있습니다. 3.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챗 GPT가 요즘 흔들리고 있잖아요. 딥시크한테. 얘도 지금 잘못 말하고 있어. 초기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내 판매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됐어요. 지금 2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5,500만 원 이하로 들어와야 보조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기차들의 가격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보조금 받고 이러다 보면 4천만 원 후반대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고요. 제가 아까 경쟁 모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애매합니다.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데 딱히 붙여볼 모델이 없고요.
그냥 엔트리 모델들 생각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EQA, 그리고 BMW X1, 아우디 Q4, 이 EX30보다 가격이 1,300만원, 1,400만원 그 정도로 더 비쌉니다. 근데 갖춰놓은 옵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또 뒤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옵션 같은 경우는 EX30이 조금 더 풍부하기도 합니다. 단점은 그야말로 이제 좁은 거, 작다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짝의 고급스러움이 덜하다, 이 정도 뿐이지 편의장비, 안전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충만해요. 저렴한 코어 트림, 그리고 고급스러운 울트라 트림, 풀옵션 모델은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옵션을 따져보면 울트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 트림을 사기에는 그돈씨가 작용을 해요. 그 돈 내고 사기는 조금 아깝다.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는 경쟁 모델이 없지만 기아 EV3라는 굉장히 변태적이면서 훌륭한 자동차가 있거든요. 진짜 모든 차들을, 작은 전기차들을 다 막 달리고 다니는 그 차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EX30을 옵션표를 보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울트라 트림을 선택하실 것 같고, 저도 울트라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꿈꿔왔었던 오디오 시스템이 EX3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스테레오 앰프도 좋아하지만 이 사운드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고, 집에서 사운드바로 TV 시청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바의 그런 서라운드 사운드나 입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스피커가 따다다다다다다닥 많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정도로 작은 차라면, 그리고 제가 2명이 탈 때 가장 행복한 차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지금 EX30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최적화가 잘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석 문짝 쪽, 뭐 필러 쪽 스피커가 없어요. 보통 문짝 아래쪽에 베이스 스피커 있고, 뭐 위쪽에 트위터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이 차는 마치 사운드바처럼 앞유리 쪽, 대시보드 끝부분에 스피커가 전부 몰려 있습니다. 아마도 뒤에는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문짝에 스피커가 양쪽에 하나씩은 있는 것 같고, 앞쪽에 이제 7개의 스피커가 각기 다른 크기의 다른 레인지의 스피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유리에 반사돼서 충분한 입체감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쉽거든요. 그리고 구조가 이렇게 딱 귀 높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반사를 한번 해줘야 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출력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1000W가 넘어요. 1040W. 심지어 볼보는 뭐 내부 자료긴 하지만 뭐 아우디나 뭐 BMW 이런 차들의 뭐 플래그십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트수가 더 높다 자랑은 했지만, 뭐 와트수 높은 거 좋긴 하지만 뭐 와트수가 높다고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출력이 높은 것 뿐이죠. 출력이 높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스피커 재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스피커가 움직이려면 공기 통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갖춰놨습니다. 실제로 하만카돈 사운드바, 이 판매하는 제품 그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TV에 이 정도 사운드바가 되어 있다? 거실에서 충분히 거실을 울리고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스피커가 앞쪽에 따다다다다다다닥 다른 크기로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해상도가 조금 높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노래를 아까 들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저음을 담당하는, 굉장히 스피커가 크고 움직임이 둔탁한 이런 베이스 소리가 부족해요. 어쩔 수 없어. 스피커가 큰 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나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이 저음을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듣게 됐을 때는 사실 세팅을 하나도 안 하고 들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 베이스가 없이 음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느낌. 세팅을 했을 때는 뭔가 균형이 딱 잡힌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앞으로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의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스피커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차가 더 커지면.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